자, 이제 우리 2편의 두 번째, 보험법규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제 계속해서 약관에 대한, 우리가 이제 보험 계약이 성립이 됐을 때 보험 계약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 계약의 특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험 계약의 특성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구두로도 가능한 거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계약의 특성은 지금 불효식, 낙성, 유상, 쌍무, 그 다음에 사행, 상행위, 계속계약, 부합계약, 그 다음에 단체성, 선의계약, 기술성,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계약의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제가 표시된 부분들 위주로 잘 기억하시고요. 보험 계약의 특성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편에서, 제가 오늘 설명하는 각 편에서 한 2문제 정도씩 나온다라고 봤을 때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계약의 특성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게 무슨 특성을 설명하는 거구나, 보험계약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불효식 낙성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지, 반드시 뭐 서류를 주고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보험증권 받으니까 그 서류 받는 거 아니냐? 그거는 법률상 요건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해서 주는 그냥 하나의 계약의 내용이지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험증권을 안 받았다 그래서 이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도 우리가 1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니까 불효식, 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어떤 요식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낙성,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계약에 어떤 계약자가 청약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승낙만 하면, 그죠? 승낙만 하면 그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자, 불효식, 낙성. 우리가 요식, 낙성. 이렇게 하면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서류가 필요 없다고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내가 승낙만 하면, 보험회사가 승낙만 하면 그 계약이 성립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상, 쌍무입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도 의무를 가지고 있고 보험계약자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서로 쌍방이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쌍무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일종의 보상이 있는 유상, 쌍무 계약이다. 그죠? 그러니까 무상, 편무 계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입에 어색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외우지는 못하시더라도 반드시 이 빨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되겠다라는 것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행계획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행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에 받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조금 내고 보험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약간의 복권적인 복권성 같은 거 있잖아요. 복권의 어떤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행계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은. 왜냐하면 지금 당장 가입해서 뭐를 내면은 사고 치기가 어렵지만, 내가 지금 보험료를 내고 적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보험금을 나중에 받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은 일치하지가 않는 거죠.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고 보험금은 많기 때문에 어떤 사기의 가능성, 투기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행계약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보험회사라고 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회사에서 만든 상품이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행위성이라고 합니다. 상행위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계약성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보험계약을 가입하시면 굉장히 길어요, 보험은. 그죠? 특징이 보험계약 기간이 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관계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계속적인 계약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계속 계약이나 이런 문제는 지문으로 자주 안 나옵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나온 유상, 쌍무나 불효식, 그 다음에 낙성 계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사행 계약성이라고 하는 거, 부합 계약성이라,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상행이다, 계속 계약이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그런 특성은 아니다. 이렇게 좀 넘기셔도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부합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관이라고 하는 것을 보험계약자 개개인에게 맞춰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보험계약을 가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회사가 미리 자기네들이 계약서를 정해 놓는 거죠. 미리 계약서를 써놓고, 이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계약자가 이 계약서에 본인이 나는 이거대로 하겠다
내가 이거대로 못하겠다 그러면 계약을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미리 그 계약 내용을 정한 보험 약관을 제시하고 보험 계약자가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겁니다. 계약자가 이를 승인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부합 계약성이라고 합니다. 좀 용어가 어렵죠? 부합 계약성. 요거는 우리가 용어도 좀 기억하시고 정의도 꼭 기억하셔서, 아, 이거는 보험회사가 미리 정해놓은 거에 우리가 가입하는 그런 보험 계약의 특징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부합 계약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 선의계약, 기술성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번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이라고 하는 게 혼자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다수의 계약자로 가입하는 그런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성이 있다.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을 가입할 때는 여러분들이 물론 건강진단 같은 거, 건강검진 같은 것도 받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청약서상에 고지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 선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속이거나 이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 의무의 위반이나 아니면 통지 의무의 위반이 되면서 여러분들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선의 계약을 꼭 지키셔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의 계약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보험료 자체나 보험금을 산정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지상등의 원칙이나 급부 반대 급부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료나 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그런 고도의 기술성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시험이 좀 덜 나오는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 계약성, 그 다음에 우리 부합 계약성, 그 다음에 불효식 낙성 계약, 유상 쌍무 계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내용도 좀 기억하시고 정의까지도 기억하셔서 거꾸로 이런 계약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보험 계약의 특징이 뭐냐, 특성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부합 계약성이다 뭐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소멸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계약의 성립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는 승낙을 하면 되는데 30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승낙하지 특별한 얘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뭐 한 걸로 본다 그랬어요? 승낙한 걸로 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승낙한 걸로 보고 그걸 우리가 승낙 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낙 의제에 따라서 승낙한 걸로 보니까 보험회사는 보험료 수령 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납부 통지를 발송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지 않았어도 뭐 한 걸로 본다고요? 승낙 의제에 따라서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에서는요. 이 청약 승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반드시 그 승낙 방법이라는 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해도 결국 30일이 지나면 승낙한 걸로 보니까 묵시적인 거나 명시적인 거 다 상관없다는 거고요. 그 내용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고 요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험 계약의 보험이 계약의 책임이 보험 계약의 효력이 개시되려면 보험료 수령 시 보험회사가 책임이 개시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1회 보험료를 여러분들이 납입하고 났을 때 그 이후로부터 보험계약이 성립이 돼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하고 승낙한 때 보험계약의 효력이 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언제라고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우리가 보험회사가 수령했을 때 그때부터 보험회사가 책임이 개시된다. 라는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 계약의 변경, 우리가 우리가 계약을 하시다 보면 그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다 보면은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험 자체가 소멸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험료 감액에 대해서 청구 가능하죠. 지금 내가 건물을 했는데 건물에 예를 들어서 지금 불이 안 나게 화재가 안 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용을 들여서 그런 조치를 했으면 그런 것들을 보험회사에다가 안내하면 그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험료를 좀 줄여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위험이 소멸이 되면 여러분들 계약의 변경으로 보험료를 좀 줄여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만약에 위험이 변경이 증가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이 증가되고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보험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때, 통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해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험이 변경 증가됨.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위험이 줄어들면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고 위험이 늘어나면 또는 증가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높여달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만약에 그걸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통지하지 않았으면 그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보험회사가 파산됐어요. 보험회사가 파산 선고하면은 보험계약자가 그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파산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큰 위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해지가 가능하고 그래서 파산 선고 후에 우리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는 당연히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간 안에 해지하면 당연히 해지한 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해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개월이 경과되면은 당연히 그냥 해지한 걸로 봐서 효력 상실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길어서 계속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그런 보험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위험이 위험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위험이 늘어나면 당연히 보험료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높일 수 있다. 그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보험회사가 파산이 되면은 보험 계약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 계약의 소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 우리가 당연하게 소멸되는 경우가 있고 계약자나 보험회사가 해지에 의해서 소멸되는 경우가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이랬을 때는 또는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고객의 과실 또는 귀책으로 인한 해지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지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보험 계약자나 또는 보험회사가 임의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런 사유가 있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보험 계약 자체가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당연히 보험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소멸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을 할 때 피보험 이익이나 아니면 목적이 되는 부분, 건물이 없어지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발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멸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파산 후 3개월 경과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내에는 여러분들이 해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나면 파산 선고 받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당연히 해지, 소멸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험 금액이 전부 지급됐어요. 만약에 책임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 질병보험이나 이런 거를 가입을 했는데 내가 보험 금액, 가입 금액이 1억 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서 1억 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소멸되는 겁니다. 계약이. 그러나 우리가 책임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그죠? 당연히 책임보험 같은 경우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내가 1억 보상 다 받았다 그래가지고 책임보험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죠?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니까 책임보험이나 상해보험은 제외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보험료를 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으셨어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 성립 후에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보험료 전부 또는 1회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한 소멸 사유가 됩니다. 보험계약의 소멸 사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오히려 의외로 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파산 후 몇 개월이요? 3개월이 경과되면 여러분들 보험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험 기간의 만료 내지는 피보험 이익이나 목적이 소멸되는 경우에 당연히 보험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멸돼서 보험 계약도 당연히 소멸된다. 라는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 번 정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정도로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험계약의 무효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험계약이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지나 취소랑 다른 거예요. 해지나 취소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성립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효력이 발생을 했다가 효력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해지 취소라고 하고요. 계약의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약 성립 자체가 처음서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성립은 했지만 효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무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효하고 해지나 취소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 먼저 기억하시고요. 자, 계약이 성립한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요. 보험사고 발생 시에도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고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도 추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지문이 조금 어려운 지문인데 시험에 지문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중 보험계약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놓고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추인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인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고 발생 시에도 책임이 없고 나중에 무효가 됐던 것을 나중에 다시 유효한 것으로 만들 수도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무효는 우리가 성립되고 나서 실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불성립이나 해지, 취소하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이 다 지문의 형태로 나옵니다. 지문. 예, 보험계약 무효의 특징이 아닌 거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에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들 계약했는데 이미 계약하기 이전에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질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무효고요. 보험계약자가 사기로 인해서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을 가입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입 금액을 크게 해가지고 일부러 가입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에는 무효의 사유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사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꼭 받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니까 당신이 죽으면 보험을 받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 내가 죽으면 받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그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 사기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보험 범죄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일 수도 있잖아요. 뭐 심하게 얘기하면. 그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계약은 애당초부터 무효라는 거예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타인의 서명을 받지 않았을 때 타인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무효의 대상이 된다. 근데 다만 이 부분 좀 중요한데요. 심신박약자. 우리가 시험 문제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면 심신박약자를 지문으로 선택하시면 좀 좋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는 경우에는 심신박약자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의사 능력이 있을 때 본인의 의사 능력이 있어서 의사 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 또는 15세 미만자는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사고에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데 심신박약자, 의사 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보험계약도 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무효 이 부분은요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마 2편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부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됐을 때 부활된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지라고 하는 용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해지라고 하는 용어하고 관련이 있고 해지 환급금을 받지 말았어야 돼요. 조건이라고 하는 게 해지 환급금을 받으면 이미 나는 보험계약을 끝낼 거야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해지를 했는데 환급금을 받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3년 이내
3년 이내에 여러분들이 다시 해지된 상태만큼의 해지된 기간만큼의 연체 보험료나 연체 이자를 납입하시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시킬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지된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 해지돼서 다시 부활할 때는 처음에 보험 가입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처음 보험금 가입하는 거하고 동일하니까 알릴 의무 같은 거를 이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지문 같은 경우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간편하게 우리가 가입할 수 있다, 간소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경우들은 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동일하게 부활을 시킬 때도 동일하게 우리가 고지 의무를 해야 되고 하는 방법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지켜서 우리가 가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청약 철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입을 했는데 청약을 했는데 언제든지 청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또는 계약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로든지 여러분들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뭐 이유에 관계 없는 겁니다. 이미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조건에만 해당할 때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기간 안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지할 수 있고, 만약에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회사는 3영업일입니다. 3일이 아니라 3영업일 이내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지체를 하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청약을 철회했는데 보험회사가 청약을 접수를 받고 나서 3일 이내에 보험금, 청약 철회 그 해지 환급금을 여러분들한테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계약 대출 이율. 보험회사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지를 했는데 보험금을 안 주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잘못이니까, 보험회사가 잘못했을 때는 이자율이 높은 보험계약 대출 이율, 또는 우리가 이 다른 표현으로 약관 대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급합니다. 보험계약 대출 이율과 약관 대출은 동일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지된 경우에,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연체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납입하시면 보험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고요. 그때 보험 계약을 부활할 때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그런 고지 의무나 계약 전 알릴 의무 같은 형태를 수행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다. 청약 철회는 여러분들이 증권을 받은 이후로 15일 이내, 또 청약을 한 이후로 30일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로든지 여러분들이 해지할 수 있고, 만약에 해지 요청을 청약 철회 요청을 했을 때 보험회사는 반드시 3영업일 이내에 해지 환급금을 반환하셔야 되고, 반환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반환이 늦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약 취소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보험 계약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험회사가 또는 여러분들한테 보험 가입을 하신 분들이 약관을 제대로 설명 안 했고 약관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반드시 그거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언제라고요?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자, 우리가 아까 해지 부활은 3년 이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3자가 많이 나오는 거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장기 보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취소했을 때는 약관 대출 이율로, 또는 일반 보험인 경우에는 정기 예금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서 지급한다. 자, 이런 문제가 과거에는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 취소 관련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회사가 해야 되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자는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이내고, 3개월 이내에는 여러분들이 취소할 수 있고, 만약에 3개월 이내에 취소를 했는데 그 보험금을 지급한 납입보험료를 여러분들한테 반환할 때는 그 약관 대출 이율이나 정기예금 이율 둘 다 가능한데, 장기 보험인 경우 3년 이상의 보험의 경우에는 약관 대출 이율로, 일반 보험의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율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약관뿐만 아니라 자필 서명 같은 거 안 했을 때, 또는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않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3대 지키기라고 하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런 3대 지키기를 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취소입니다. 그래서 해지가 아니고 취소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약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약관이 있고 특별 약관이 있고요. 약관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그 약관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가 미리 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부합성의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부분보다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뭐 당연히 우리가 보통보다는 특별히 우선된다는 거 뭐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약관의 기능 중에서 우리가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 정해놓은 거에 여러분들이 맞으면 개개인별로 다 맞춤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부합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는 거니까 절감이 되고 정보 그 다음에 우리가 분쟁이나 이런 것들도 방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 간에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보험 들 때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소비자 간의 평등 대우의 원칙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확한 내용이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이건 좀 여러분들이 혹시 보험 약관의 기능 중에 뭐 틀린 거 골라낼 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특별하게 지문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문들을 골라내시면 여러분들이 정답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관의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기재사항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급 면책 사유라든지 무효 사유라든지 또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또 배당을 받을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약관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실은 여기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표시도 했지만 점점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우리 회사가 보험회사에서 이럴 때는 보험금을 안 준대더라. 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자 피보험자가 뭐 어떤 의무가 있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니까 그런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골라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약관 해석의 원칙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 중에는 우리가 당연히 약관 해석은 약관은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원래는 계약자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이미 만들어 놓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만들었으니까 보험회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니까 보험회사한테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계약자가 이거를 가입했다. 내가 여기에 마음에 들어서 가입했을 때는 누구 위주로 다 해석을 하면 돼요? 계약자 위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 우선 원칙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그래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혹시나 수기하고 문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이제 계약 설계사 모집인이 오셔가지고 수기로 써주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필서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요 부분 마지막으로 기억해 보시면 유효 해석의 원칙에서 보험 약관을 유효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데 누구 위주로 한다고요? 계약자 위주로 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관 해석의 원칙은 누구를 위주로 한다?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이기 때문에 보험회사 유리하게 만들어진 거니까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계약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계약이니까 여러분들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약자의 지위는 보험 계약자의 의무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고 우리가 계약자의 권리는 당연히 증권을 교부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에서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청구권이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타인을 위해서 가입했는데 내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청구권이 있으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보험금을 청구하면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 모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에서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없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의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보험자의 지위라고 하는 피보험자의 의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마찬가지로 고지 의무, 유지 의무,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가 있고요. 손해 방지 의무, 사고 발생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를 어떨 때 납입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냐면 우리가 당연히 보험계약자가 납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입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그런 의무를 갖는다라는 부분이고요.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우리가 피보험자는 일정한 보험 금액 및 급여 청구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계약에 대한 성립부터 시작해서 보험계약의 특성,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피보험자, 피보험 이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보험계약의 해지나 부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숫자 중심으로, 숫자라고 하는 건 연도입니다. 기간, 연도나 개월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시면 충분히 이 안에서도 문제를 골라내실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